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얘들아 선생님이 설정을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달력에 있는지, 즉 단계별 학습에 있는 모두 달력이 제공이 됩니다. 지금 문장학습은 설명해서 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학습 안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 학습 안에 있는지 단체 시험 안에 있는지는 선생님께서 정하셔서 여러분들께 어디에 들어가라 개인 학습에 들어가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가장 선생님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게 이 개인 학습이에요. 그래서 개인 학습 달력이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단체 시험을 클릭을 하면 단체 시험에 대한 달력이 나타나고요. 달력이 그냥 재미로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중에 설정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럼 한번 내려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설정을 했다. 거기 가서 테스트하고 학습하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회색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가 학습을 어디서 하느냐? 아래에 있는 거 있죠? 그 해당 날이에요. 만약에 20일이면 20일 보면 아래는 학습이고요. 그 학습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학습 테스트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래에서 학습을 하고 완전히 여러분들 교재 갖고 계시면은 교재랑 같이 완벽하게 학습이 마무리된 다음에 위에 걸 클릭을 하면 학습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커트라인을 설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커트라인이 내가 설정한 것 이하다. 그러니까 내가 85점으로 선생님이 설정하셨는데 내가 84점을 맞았다 그러면은 갈색이 되고, 그리고 아예 시험을 안 봤다 그러면 이렇게 미시험이라고 빨강이 나올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빨강 보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커트라인 이상이 됐다 그러면 다 파랑 물결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파란색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걸 갖고 계시면 돼요. 근데 내가 시험을 안 보던가 아니면 불합격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시험 보자마자 그 바로 이후에 다시 공부를 해서 다음 날이라도 바로 그 몇 시간 후라도 다음 날이라도 언제라도 다시 그 해당 날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해서 선생님이 설정해 놓으신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 파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빨간색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다시 열심히 해서 커트라인 이상이 되면 파랑으로 다 바뀌니까 참고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했죠? 스케줄별 달력이 있고요. 달력 안에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시험을 본다, 어디 가서 시험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시면 그 창에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떤 창이라던가 이렇게 달력과 함께 학습과 테스트 창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설정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이는 거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학습과 테스트요. 자, 먼저 이렇게. 먼저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막 말을 하면은 음성인식 프로그램이 제가 발음인 줄 알고 얘는 다 들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말을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막 복잡해져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스펠링과 뜻과 발음이 있고요. 자, 먼저 들어가 볼게요. Sometimes, 통 소리가 나요. 그러면 sometimes. 거기다 맞췄죠? 이게 완벽하면 이게 탁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음을 기본적으로 얘가 우리한테 뭔가를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를 sometimes라고 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라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최대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아까는 이게 4구역으로 나뉜 건 아니고요. 그 퍼센테이지 따라 얼마나 정확도에 따라 이렇게 올라가요. 얘가 요만큼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아까처럼 이만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 4번까지. 그래 여러분들이 힘차게 좀 발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 또 말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 이게 다 되면 동전이 탁탁탁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요건 마이크고요. 나는 자판을 쓰고 싶어 그러시면 자판을 써도 되고요. 예. 그럼 또 하나. 자, 여러분들이 말하자마자 프로그램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구글 음성 인식 프로그램이 여기다가 스펠링을 써줘요. 너가 뭐라고 얘기했지? 이 단어를 얘기한 거 맞지? 해서 이렇게 스펠링을 써줘요. 그러면은 지금 제 말을 계속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sometime 발음이 좀 틀려요. 예, 발음 sometimes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최대 4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발음을 하라는 의미로 얘가 계속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최대 4번까지 발음이 너무 후지면 하지만 한 번에 발음이 탁 맞으면 한 번에 쫙 올라가니까 음성인식 프로그램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위에부터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내가 원하는 번호로 바로 가서 학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은 되어 있죠. 아까 그 달력 안에 있는 학습창 해당 날에 선생님이 세팅해 주신 뭐 50개면 50개, 30개면 30개 이렇게 세팅된 것만 지금 학습이 나오고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보면 설정하는 게 있어요. 이게 손으로 이제 넘길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옆으로 슬라이딩 하면 내가 넘어가는데 얘를 자동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동으로 할 때 뒤쪽으로 자동으로 가느냐, 앞쪽으로 자동으로 가느냐, 이때 속도는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원어민의 소리는 한 번만 들리냐, 5번 들리냐,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이브 누르시면 그냥 저는 안 할게요. 예.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거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스피커 누르셔도 원어민의 발음이 들리고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그냥 터치해도 그림을 터치해도 소리가 들리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B라고 되어 있는 건 다음 대로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슬라이드해서 넘겨도 되고 요걸 버튼을 누르셔도 옆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든 단어는요.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단어들을 설명한 것을 촬영을 했거든요. 맨 아래 보면 동영상 강의라고 있으면 이렇게 sometimes, 네, sometimes 하면 때때로 가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림으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이렇게요. 여러분들 10개씩 들어도 돼요. 그런데 뭐 듣는 학생도 있고 안 듣는 학생이 있지만 들으면 장점은 뭐냐면 상당히 오래 가요. 시간 한 5분, 6분 걸려서 10개를 5분, 6분이나 투자하기 좀 뭐한데 라고 하지만 실제로 훨씬 오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좀 들으시는 게 좋아요. 스토리가 머리에 남거든요. 자,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바로 아래 단어, 이게 설명 모임이 있어요. 요 단어, 즉, 요 이미지는 단어의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뜻을 영상을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면서 가끔씩 음악을 듣는 학생, 가끔씩 때때로 가끔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가끔 음악 한번 들어보고 가끔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때때로 한번 들어보고 이런 거를 모두 단어마다 다 설명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 버튼을 이용해서 사용해도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단어를 다 끝냈어. 그럼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스펠링을 한번 이렇게 가려보면서 자기가 유추해도 좋아요. 뜻을 이렇게 해도 되고요. 추가 설명은 유의어나 파생어 이런 것들을 추가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고요. 내가 이 sometimes 단어를 모르겠어. 그러면 이 단어 저장 있죠? 이걸 누르시면 내 단어장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얘만 학습할 수 있어요. 그럼 학습창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죠? 다음 거 그대로 해볼게요. handcuffs, handcuffs. 자, 한 번에 딱 끝나죠. 발음이. 제대로 발음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돈이 떨어지면서 여러분들은 발음을 완벽하게 한 거예요. 구글이 봤을 때 따봉 너 정말 잘했구나 이런 의미예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스펠링 핸드와 카프 해가지고 스펠링도 생각하고 뜻도 잘 모르겠으면 단어 뜻 보임 이렇게 해서 수갑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수갑이구나 라고 이해해서 handcuffs 하면 수갑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학습하고요. 나가서 이제 내가 이런 학습을 끝냈다 그럼 테스트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에서 여러분들께 테스트를 총 6가지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개개인에 맞게 선생님께서 세팅을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세팅을 해주시면 요 안에서 여러분들에 맞는 시험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형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총 테스트는 6가지고요. 그 중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테스트를 설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아래에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하면 뭔가 마무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탁 들어가는 거죠. 그럼 해볼게요. 6가지 테스트를 한번 본다라고 보십시오. 처음에 burial, missing, 이렇게 insensitive, futility, 이렇게 하면 요건 맞은 거, 틀린 거. 그리고 총 10개 중에 4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요. 위에는 지금 시간이에요.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얘가 가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badly, 그죠? 이게 첫 번째 연상 테스트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뜻 테스트입니다. 역시 시간은 가고요. 이 안에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요 뜻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missing, 알고 있는 것만 이렇게 클릭하면 돼요. burial, 네, 이렇게 매장. handcuffs, 아까 핸드캅스 했죠? 수갑 이런 식으로 해서 someone, 이렇게 하시면 badly. 이게 뜻 테스트예요. 근데 구문이 복하는 뜻과 더불어서 다이어 테스트라는 게 또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정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전체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times, 네, 요게 다이어 테스트입니다.
이 sometimes 갖고 있는 얘가 갖고 있는 뜻들이 만약에 하나가 됐던 두 개가 됐던 세 개가 됐던 그걸 전체 뭉쳐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다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인 내가 이렇게 실제로 쭉 가면서 확인을 하는 거 일일이 다 클릭을 하는 겁니다. 뜻이 하나이면 뭐 하나하고 확인 누르면 되는 거겠죠. someone,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missing, 리싱하면 이렇게 이렇게 badly, 이게 뜻이 세 개예요. 다 누를게요. 서투르게 짠짠 나쁘게 불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뜻이 있으면 다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야 돼요. 물론 extremely, 이거를 몇 개를 해야 되냐, 하나를 해야 되냐, 다 맞춰야 되냐, 50% 이상 맞춰야 되냐, 이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게 다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 끝나고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스펠링이에요. 오직 한글만 보고 아까 handcuffs 이렇게 하면 되죠? 해볼게요. HANDCUFFS 이런 식으로 요거 아래 걸 누르세요. 패스보다는요. 그래야지 자판기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sometime 뭐 이렇게 하고 이동. 그렇죠? 오직 한글 뜻만 보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쓰는 거예요. 첫 단어는 이렇게 첫 스펠링을 써줬어요. 그럼 badly 하면 B-A-D-L-Y 해서 이동 이런 식으로. 됐죠? 이게 바로 한글 보고 하는 스펠링 뜻입니다. 다음 이번엔 발음 테스트입니다. 역시 지금은 설명드리려고 영어를 했는데요. 영어 안 나올 거예요. 한글 뜻만 보고 sometimes 네, 이게 다 된 거예요. sometimes 그리고 이제 좀 틀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가 여러분들 발음을 여러 번 하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막 하면 안 되고요. 네,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글의 뜻만 보고 영어를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burial 이렇게 넘어가 이제 맞으면 넘어가요. messing 가능하면 크게 하세요. messing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한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발음까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최대 4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고요. 4번이 되면 여러분들 좀 기가 죽을 수가 있어요. 발음이 틀리면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 학습할 때 진지하게 발음하셔서 발음하시면 바로 점수로 반영이 되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이렇게 발음 테스트가 있습니다. 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막했죠? 여러분들 설명도 드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갈색이 돼요. 불합격. 시험을 보기엔 끝까지 봤는데 중간에 나가면 미응시입니다. 끝까지 봤는데 커트라인 이하야 그러면은 갈색이 돼요. 그럼 다시 공부해서 다시 시험 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항상 학습과 테스트가 한 세트입니다. 그리고 가만 보시면 지금 이 노란색이 보이죠? 이게 오늘 7일이에요. 달력이 요 뒤에 배경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내가 오늘 어디 학습하고 테스트해야 되지 모르면 요거 뒤에 배경 노란색이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굿모닝 보컬을 검색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앱이 있어요. 그 앱의 기능은 학습은 절대 아니고 오직 2가지 기능입니다. 만약에 오늘이다. 그러면 아침 8시 반에 여러분들한테 알림이 갈 겁니다. 선생님이 알림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김개똥님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학습입니다. 라는 알림이 가요. 그럼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혹시 까먹었으면 다시 확인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테스트가 되자마자 바로 성적이 날아가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들이나 똑같이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그대로 입력을 하셔서 저장하고 있으면은 요 시험 끝날 때마다 그 성적표가 날아가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나에 대한 데이터 말씀 다 드렸고요. 랭킹까지 말씀드렸고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시험을 봐라 라고 하면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한번 그걸 시험 보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시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하시면 돼요. 됐죠? 학습하고 테스트 학습할 때 특히 음성인식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창을 말씀드렸고 부가적으로 이쪽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쪽 부분에서는 이 달력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 맞게 세팅을 해 놓으신 거고요.
여기에는 그냥 초등, 중등, 고등 전체에 대한 학습층이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하면 Part 1, 2, 3,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영상학습 누르고 해당 1번이나 해당 뭐 261번 누르면 그 10개 단위의 동영상이 보이고요. 학습을 할 때는 영상을 이렇게 누르면요. 학습은 학습을 누르면 학습 누르고 똑같이 1번 누르면 아까 그 학습할 때 그 이미지가 똑같이 보입니다. 됐죠? 그리고 발음 연습은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이 작동되는 거고요. 남은 음성 발음 안 할 거야 그러시면 자판 연습에 놓으면 자판을 쓸 수 있도록 나옵니다. 원체 기본적인 기능이라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돼서 수능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표는 조금 전에 요 달력이에요. 짠,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요 달력이 이렇게도 보이지만 여기서도 따로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표, 개인 일정표, 그리고 단체 일정표, 문장 학습은 뺄게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볼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단계별 학습 선생님 여기서 해라 그러시면 또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중에 요건 문장에 대한 거니까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되고 보통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보통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달력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니까 해당 달력으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스케줄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성적창 내가 성적을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했으면 성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인 학습을 했을 때는 학습과 테스트를 했을 때는 여기에 나타나고 단체 시험을 했을 때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계별 학습은 여기서 나타난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학습 성적에 눌러보면 이렇게 쭉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압축이 돼서 그런 거고요. PC라던가는 이제 잘 넓게 잘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틀린 단어 같은 게 쫙 펼쳐서 잘 보이고 포인트는 이제 틀린 단어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틀린 단어 그러면은 이거 역시 압축을 해서 그래요. PC라던가 넓은 창이면은 일렬로 쫙 넓게 잘 펴져 보입니다. 오류 아니에요. 맨 아래 보시면 요거 말씀드리려고요. 프린트를 하면 여러분들이 PC에서 프린트도 가능을 합니다. 프린트 가능하고요. 이거 지워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프린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맨 아래 다시 내려가서 학습 누르면은 어디 볼게요. 이렇게 학습 누르면 아까 우리 학습하던 방식 그대로 틀린 단어만 해당 그 회차에 틀린 단어만 학습이 가능을 합니다. 이건 뭐 학습 방식은 똑같으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고 보여드리지 않고 말로만 할게요. 내 단어장. 그리고 됐죠? 성적창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내 단어장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아까 내 단어장 내가 단어를 학습하다가 모르는 단어 저장 있죠? 여기 들어와요. 여기 들어오면은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단어장 볼 수 있고요. 다시 가볼까? 그러면은 내 단어장인데 또 하나는 오답 단어장. 여기에 단계별 학습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오답 단어장 역시 보입니다. 대부분은 요거를 이제 사용하실 확률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틀린 단어의 요 성적창에서의 거기서 틀린 단어를 학습하거나 인쇄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굳이 하실 일은 없고 여기서 포인트는 요겁니다. 학원 단어장. 이제 학원에서 단어장을 선생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학원 자체 단어라던가 아니면 교과서 단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 주시면은 얘들아 거기 학원 단어장 들어가서 테스트해라 학습해라 이런 얘기를 하실 거예요. 테스트는 아니고 학습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앞방과 뒷방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앞방이에요. 근데 뒷방이 있어요. 뒷방은 뭐냐면 뒷방은 창고예요. 창고. 우리 학원에서 선생님들 원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단어장이 여기 다 있어요. 쫙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많을 땐 많아. 여기에 검색을 하세요. 만약에 뭐 능률 1 하시면 이렇게 탁 나타나거든요. 그럼 뭐가 포인트냐면 요거 추가하기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창고에서 앞방 나한테 필요한 단어만 이렇게 끌고 와요. 그러면은 학원 단어장 보면 제가 지금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만약에 did라는 걸 추가를 누르면 이렇게 와요. 제거를 누르면 다시 그 창고 뒷방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보면은 학습을 누르면 똑같이 학습이 되고요. 똑같은 모습이니까 제가 잠깐 누르진 않을게요. 그리고 단어 보기 하면 그 들어있는 단어만 인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스펠링만 뜻만 랜덤으로 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학습이겠죠. 학습을 하고 나서 선생님은 당연히 여기서는 학습과 인쇄만 기능이 있는 겁니다. 학습, 인쇄 기능이 있고 나중에 공부해서 제거하면 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학습을 했으면 테스트는 어디서 하느냐? 당연히 선생님께서 아마 그 학원 테스트 특히 내신 기간에는 선생님이 설정했다라고 하면 요 단체 시험 학원의 단어장은 단체 시험 안에 있습니다. 그럼 딱 들어가 보면 선생님이 지금은 배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두셨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나라 역시 뒤에 노란색이 있으니까 가서 학습하고 테스트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드 쪽에 게시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블록학습장 같은 경우는 차후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을 해 주실 거예요. 그 부분은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되고요. 그때 사용하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온라인 사용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어요.